매일 마시는 그 달콤한 커피 혹시 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몸을 10년씩 빨리 늙게 만드는 무서운 음료를 마시고 계십니다. 바로 잘못된 커피 때문입니다. 저는 68세 가정의학과 의사로 30년 넘게 시니어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설마 커피가?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는 당화 과정을 통해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키고 트랜스 지방은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 전신 노화를 촉진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믹스커피 봉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분표를 보시면 설탕이 보통 두 번째나 세 번째 성분으로 적혀 있을 겁니다. 시중에서 파는 믹스커피 한 잔에는 설탕이 평균 6g에서 10g 들어 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설탕 섭취량 25g의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설탕만이 아닙니다.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식물성 크림, 즉 프림의 정체를 아십니까? 대부분 부분적으로 수소화된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트랜스 지방의 일종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염증 지표가 상승하고 이는 피부 노화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연구에서도 과도한 당분 섭취가 최종 당화산물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탄력, 저하와 주름 형성을 가속화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얼마 전 70세 여성 환자분이 오셨는데요. 당뇨는 없는데 혈당이 계속 높고 무엇보다 나이에 비해 피부가 너무 거칠어져서 고민이라고 하시더군요. 자세히 물어보니 하루에 설탕 들어간 믹스커피를 5잔씩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얼굴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렸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하시면서 손을 부들부들 떨며 선생님, 그럼 지금까지 제가 독을 마시고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손자가 할머니는 왜 이렇게 늙어 보이냐고 했는데 그게 커피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무서운 진실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을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요즘 들어 살이 잘 빠지지 않거나 피부가 예전보다 거칠어졌거나 자꾸 졸음이 쏟아지는 증상 말입니다. 또는 혈당이 불안정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나이 때문이겠지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사실은 매일 마시는 그 커피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블랙커피만 마시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언제 마시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평균 5시간부터 6시간까지입니다. 즉,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시면 밤 9시가 되어도 절반의 카페인이 체내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여 결국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적절히 마신 커피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항산화 성분인 클로로겐산이 풍부하고 치매 예방과 간 건강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삶의 숨결과 함께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건강 정보를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생활에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3가지 위험한 커피와 올바른 대안만 기억하셔도 노화 속도를 확실히 늦출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마시는 커피가 오히려 젊음을 되찾는 비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만으로도 오늘 시간을 투자하신 보람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말씀드린 3가지 위험한 커피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커피는 정말 10년씩 빨리 늙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커피는 설탕이 들어간 믹스커피입니다. 병원에서는 왜 이걸 말해주지 않을까요? 사실 의사들도 바쁜 진료 시간에 커피 하나하나까지 체크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많은 의사들조차 커피에 숨겨진 위험성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믹스커피 한 봉지를 보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설탕이 전체 무게의 30%에서 40%를 차지합니다. 12g짜리 믹스커피 한 봉지에 설탕만 4g에서 5g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여기서 잠깐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설탕 하나가 보통 4g입니다. 믹스커피 한 잔 마실 때마다 각설탕을 한 개씩 그냥 씹어 먹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루에 서너 잔씩 드시잖아요. 각설탕을 4개씩 매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믹스커피 제조업체들은 이 사실을 교묘하게 숨기고 있습니다. 성분표에는 작은 글씨로 적어놓고 대신 부드러운 맛, 깊은 향, 모닝 블렌드라는 달콤한 문구로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거든요. 마치 담배 회사들이 과거에 순한 담배라고 광고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믹스커피 중 일부는 설탕 함량이 50%를 넘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이건 커피가 아니라 설탕에 커피 맛을 낸 음료라고 봐야 합니다. 얼마 전 67세 김 할아버지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도 혈당이 계속 불안정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아침 공복 혈당은 괜찮은데 식후 혈당이 자꾸 치솟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물어보니 매일 아침 믹스커피 2잔, 점심 후 1잔, 저녁에 또 1잔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단 걸 별로 안 먹는데 왜 혈당이 높죠? 과자도 안 먹고 아이스크림도 안 먹는데요 라고 하시더군요. 커피 이야기를 해드리니 깜짝 놀라시면서 그럼 제가 매일 각설탕 4개씩 먹고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분의 놀란 표정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분이 커피 외에 다른 음식에서도 은밀히 설탕을 드시고 계셨거든요. 빵, 과자, 요구르트, 심지어 반찬에도 설탕이 들어있잖아요. 김치, 불고기 양념, 나물 무침까지 계산해보니 하루에 60g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건 WHO 권장량의 2배가 넘는 양입니다. 상상만 해도 무섭습니다. 이분의 부인께서도 함께 오셔서 선생님, 우리 영감이 요즘 깜빡깜빡하는 것도 커피 때문인가요? 그리고 자꾸 짜증을 내는 것도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설탕 과다 섭취가 뇌 기능에도 영향을 주고 혈당 변동이 감정 기복을 심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3개월 후 재방문하셨을 때는 정말 달라져 계셨습니다. 혈당이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요즘 얼굴이 맑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기억력도 전보다 좋아진 것 같아요. 부인이 제가 덜 까칠해졌다고 하네요 라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설탕을 끊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설탕이 진짜 무서운 점은 혈당만 올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당화라는 무서운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과정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고기를 구울 때 갈색으로 변하는 걸 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그 반응이 우리 몸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사과를 깎아 놓으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설탕 때문에 산화되고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당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독성 물질이 혈관벽에 쌓이면 동맥경화가 생기고 피부에 쌓이면 주름이 생기고 관절에 쌓이면 관절염이 생깁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지금 바로 해보시겠습니까? 집에 믹스커피가 있으시다면 한번 맛보세요. 그리고 설탕 없는 원두 커피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믹스커피가 얼마나 달콤한지 그 달콤함 뒤에 숨어있는 위험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원두 커피가 쓸 수 있지만 그게 바로 커피 본연의 맛입니다. 놀랍게도 두 번째 위험한 커피는 더욱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바로 프림이 들어간 커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탕은 안 넣지만 프림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큰 오산입니다. 프림이 설탕보다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트랜스 지방 섭취량이 총 칼로리의 2%만 증가해도 심장병 위험이 23% 증가합니다. 뇌졸중 위험은 30%까지 증가합니다. 그리고 치매 위험도 20%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런 프리미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식물성이라 더 건강하다는 광고에 속고 계신다는 겁니다. 일부 업체들은 심지어 천연 식물성 프림이라고 마케팅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교묘하죠? 프림의 정체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프림은 야자유나 파뮤 같은 식물성 기름을 수소와 반응시켜서 인위적으로 고체로 만든 부분 수소와 기름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지는 거죠.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는 이미 2018년부터 트랜스 지방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73세박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린다며 오셨는데 심장 검사를 해보니 관상동맥이 상당히 막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기름진 음식도 잘 안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데 왜 이럴까요? 라고 하시더군요. 식습관을 꼼꼼히 물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프림 들어간 커피를 5잔씩 20년 넘게 드시고 계셨거든요. 프림도 문제가 되나요? 우유 대신 넣는 건데 게다가 식물성이라고 하던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트랜스 지방의 위험성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시더니 점점 심각해지시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20년 동안 혈관에 독을 부었다는 말씀인가요? 라고 하시면서 울먹이시더라고요.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모르고 드신 거니까 얼마나 충격이셨겠어요. 이분의 딸께서도 함께 와서 엄마, 그럼 우리 집에 있는 프림 다 버려야겠네요. 그리고 저도 매일 프림 넣어서 마셨는데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가족 전체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거죠. 그 후 이분은 프림을 완전히 끊고 저지방 우유로 바꾸셨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 혈관 염증 수치가 현저히 개선되었고 막혔던 혈관도 조금씩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가슴 답답함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머리도 훨씬 맑아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시더라고요. 트랜스 지방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높여서 혈관을 막히게 만듭니다. 더 무서운 건 뇌혈관 장벽까지 통과해서 뇌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집에 프림이 있으시다면 뜨거운 물에 한 스푼 넣어 보세요. 그리고 저어 보시기 바랍니다. 끈적끈적한 느낌이 드시나요? 바로 그게 혈관벽에 달라붙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이걸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블랙커피는 괜찮겠네요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세 번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모르고 지나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랙커피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진실 말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선 시간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에 마시는 커피는 밤잠을 확실히 방해합니다. 카페인이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5시간에서 6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10시간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 대사 속도가 느려져서 더 오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만 문제가 아닙니다. 블랙커피 자체에도 숨겨진 위험들이 있어요. 첫째, 공복에 마시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커피의 클로로겐산과 카페인이 위벽을 직접 자극해서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둘째, 철분과 칼슘 같은 중요한 미네랄 흡수를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커피의 탄닌 성분이 철분과 결합해서 몸에서 흡수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골다공증과 빈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코르티솔이 계속 높은 상태가 되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되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노화가 빨라집니다. 또한 복부 비만도 유발할 수 있어요. 넷째, 카페인 의존성이 생깁니다.
점점 더 많은 양이 필요해지고 마시지 않으면 두통, 피로감, 집중력 저하, 심지어 우울감까지 느끼게 되죠. 이건 일종의 중독 증상입니다. 다섯째, 혈압을 일시적이지만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62세 김 사장님이라는 분이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잠이 안 와서 수면제까지 먹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꾸 새벽 3시쯤에 깨요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이분이 저녁 식사 후에도 습관적으로 블랙커피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커피 때문에 잠이 안 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설마요? 저는 커피 마셔도 잠 잘 잔다고요. 블랙커피니까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수면연구소에서 실험해보면 카페인을 섭취한 사람들의 깊은 잠 시간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잠은 자더라도 깊게 못 자는 겁니다. 깊은 잠을 못 자면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 분비가 방해받습니다. 이 호르몬들은 세포 재생과 노화 방지에 꼭 필요한 물질들이거든요.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 카페인이 이를 방해하면 노화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께서 저녁 커피를 끊고 나서 한 달 후에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수면제 없이도 잘 자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훨씬 가벼워요. 그리고 피부도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나이에 새 인생을 시작한 느낌입니다 라고 기뻐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어떠셨는지 아십니까? 70세 최할머니라는 분이 빈혈 때문에 오셨습니다. 철분제를 꾸준히 먹어도 수치가 계속 낮더라고요. 알고 보니 매 식사 직후에 블랙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커피의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70%까지 방해할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식사 후 최소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커피를 마시도록 권했더니 3개월 후 빈혈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피곤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65세 이 사장님은 위궤양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블랙커피부터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이게 위벽을 계속 자극해서 궤양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식후로 바꾸고 양을 줄이니까 위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이걸 놓치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시계를 보세요. 오후 2시가 넘었다면 오늘은 커피를 참으시기 바랍니다. 금세 몸이 반응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만 알면 커피도 얼마든지 건강한 음료가 될 수 있거든요. 바로 이 방법들이 여러분의 젊음을 되찾는 비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원두 커피로 바꾸세요. 하지만 아무 원두나 되는 건 아닙니다. 가능하면 로스팅한 지 일주일 이내의 신선한 원두가 좋습니다. 오래된 원두는 기름이 산화되어서 몸에 해로운 과산화물이 늘어나거든요. 원두 포장지에 로스팅 날짜가 적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탕 대신에는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세요. 스테비아나 에리스리톨은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단맛을 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이상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참으시면 입맛이 완전히 바뀝니다. 70세 이 할머니라는 분이 달지 않은 커피는 도저히 못 마시겠어요. 평생 설탕 넣어서 마셨는데라고 하시더군요. 스테비아를 권해드렸더니 처음에는 이상한 맛이에요 라고 하시더니 2주일 후에 이제는 설탕 들어간 커피가 너무 달아서 못 마시겠어요. 신기하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프림 대신에는 저지방 우유나 두유를 사용하세요. 우유의 단백질은 카페인의 흡수를 늦춰줘서 위에도 부담을 덜 줍니다. 그리고 칼슘도 보충할 수 있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칼슘 보충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시간도 반드시 지키세요.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만 마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대에 마시면 밤잠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 2잔을 절대 넘지 마세요. 카페인 권장량은 하루 400mg 이하입니다. 가장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커피를 마시기 전에 물을 한 잔 드세요. 카페인의 이뇨작용을 예방할 수 있고 위를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와는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세요.
특히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신 후에는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5세정 사장님이 이 모든 방법을 실천한 후 커피를 마셔도 속이 쓰리지 않고 오히려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잠도 훨씬 잘 오고요 라고 하시더군요. 약보다 습관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바르게 마신 커피는 오히려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클로로겐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 간 건강에도 좋습니다. 또한 파킨슨병 위험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적당량의 커피는 제2형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심지어 수명 연장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루 3잔 정도 마시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10% 낮았다는 결과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적당량을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커피가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는 독이 아니라 젊음을 지켜주는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위험한 커피와 대안 중에서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저녁 커피를 끊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일주일 안에 달라지고 믹스 커피를 원두 커피로 바꾸시면 한 달 안에 피부까지 좋아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든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설탕이 들어간 믹스 커피는 하루에 각설탕 4개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당화 과정을 통해 몸을 빨리 늙게 만드는 주범이죠. 둘째, 프림이 들어간 커피는 트랜스 지방 덩어리로 혈관을 막고 뇌 건강까지 해칩니다. 셋째, 블랙커피도 시간과 방법을 잘못하면 위장, 수면, 미네랄 흡수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부터는 어떻게 실천하시면 될까요?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절대 커피를 마시지 마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일주일 안에 잠이 깊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믹스 커피와 프림을 당장 버리세요. 그리고 원두 커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설탕 대신 스테비아를, 프림 대신 저지방 우유를 사용하세요. 처음 사나흘은 맛이 이상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참으시면 입맛이 완전히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커피를 마시기 전에 물을 한 잔 마시고 식사 후 최소 2시간 시간은 간격을 두세요. 그리고 하루 2잔을 절대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렇게 간단한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으시죠? 이 3단계만 지키셔도 한 달 안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피부가 맑아지고 잠도 깊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훨씬 쉬워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들은 3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건강 관련 결정은 여러분이 스스로 신중히 판단하셔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특히 현재 복용하고 계신 약이 있으시거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신 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바꿔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되신 한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도 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작은 변화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저녁 커피만 끊으셨는데도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셨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시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고 회복력이 뛰어나거든요. 커피 하나 바꾸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건강한 100세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여는 숨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지혜를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를 경험하시게 되면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가족, 친구, 이웃들과 함께 건강해지는 것,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겁니다. 삶의 숨결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이고 믿을 만한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댓글에 1을 남겨주세요. 조금 아쉬우셨다면 0을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저희에겐 큰 길잡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 지혜를 더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떠오르는 가족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커피를 자주 드시는 분들, 수면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실천해 보세요. 지식은 실천할 때만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반드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삶의 숨결과 함께 더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